전통시장은 여전히 신용카드보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점포는 물론 단말기조차 없는 노점상은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65회 경남도민체전이 오는 4월 17일 함안군과 창녕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도민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군단위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회를 여는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산림청은 담수 용량 10,000리터급 시누크 헬기를 전면 투입하는 등 공중 진화 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0일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에게 올해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협력사 직원도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신용카드보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점포는 물론 단말기조차 없는 노점상은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전통시장 내 카드 결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손님 사이로 물건과 현금이 바쁘게 오갑니다.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됐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룹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할매들 조금씩 가져오는 거 장날 되면은 그럴 때는 카드가 안 돼요. 할머니들은 얘는 가게도 되는데 이거는 되겠지. 되는 데는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상인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점상은 카드 단말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출을 늦춘 경우에는 그거 하잖아. 계좌번호를 가르쳐 준다 이거. 안 그러면 그래 하려고 해요. 팔기 위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결제 환경이 불편하면 소비자는 다시 찾지 않고 이는 매출 하락 등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고성군 의회에서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젊은 층과 관광객, 그다음에 생활 정주인원,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 편리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죠. 실제로 전남 곡성군은 노점에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고 결제 인력과 수수료를 지원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도입 한 달 만에 노점상 카드 매출이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제안된 가운데 고성군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65회 경남도민체전이 오는 4월 17일 함안군과 창녕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남 최대의 체육축제인 만큼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특히 도민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군단위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회를 여는 만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 이제 70일 정도 남았는데요. 대회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65회 경남도민체전은 현재 대회 개막 70여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함안군과 창녕군에 나눠진 경기들의 시설 점검과 개보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목별 경기 운영 계획도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군단위 지자체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장 간 이동 동선과 교통 대책은 물론
선수단 숙박과 편의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종목별 운영 매뉴얼과 안전관리 계획을 최종 보완하는 단계로 전반적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안군과 창녕군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함안군과 청년군은 이번 체전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군 단위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준비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조직 구성 차원을 넘어 이 두 지역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목표로 협력하겠다는 이른바 원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행정과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 전반을 조율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도민 화합은 물론 군 단위에서도 충분히 소준 높은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공동개최의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경남 도민체전 주요 일정과 계획 짚어주시죠. 제65회 경남도민체전은 오는 4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서 도내 18개 시군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육상과 축구, 배구 등 36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뽑습니다. 개회식과 주요 경기는 함안과 창녕에서 나눠 진행되는데요. 군단위 공동개최라는 상징성에 맞춰 지역 문화와 특색을 살린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전주현 기자였습니다. 함안군이 제65회 경상남 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함안군의 주민등록도는 등록 기준지를 둔 군민이고 도민체전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 주자는 오는 4월 17일 열릴 성화봉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됩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경남 정치개혁광장 시민연대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직무유기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이 공평하게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 등이 반영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해왔다며 이후 부울경 광장연대를 구성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지난 12월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늦게 정개특위가 1월 9일 구성됐고 한두 번 형식적인 회의를 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물 건너갔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4인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연대는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신속한 헌재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광장 후보를 소속단체의 총의를 모아 직접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29일 설 명절을 맞아 창원시에 생필품 꾸러미를 기부했습니다. 꾸러미에는 떡국떡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과 즉석식품 등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전달된 꾸러미를 명절 기간 돌봄이 필요한 창원시 지역 내 취약계층 2,000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창현 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이 오는 6월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담당관은 29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교육감 12년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더 나은 진보 교육, 든든한 미래 교육을 위해 나아가려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기초부터 진로와 진학까지 지원하는 완전 책임 교육, 교직원의 언어가 정책이 되는 숨 쉴 수 있는 학교,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모델 전 지역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산에서 태어난 전 담당관은 재단법인 경남미래교육재단 이사를 비롯해 경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경남교육청 대외협력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전창현 후보를 비롯해 김준식, 송영기 후보가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 시민연대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전 담당관은 오는 단일화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3월 31일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후보 간 합의했다며 단일화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산림청은 담수 용량 10,000리터급 시누크 헬기를 전면 투입하는 등 공중 진화 역량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헬기 안 대형 물탱크가 눈길을 끕니다. 산림청이 최근 도입한 담수 용량 10,000리터급 시누크 헬기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8일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봄철 산불 위험 기간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지난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기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의 항공진화 장비를 영동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고 소방 인력도 대거 투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중 진화 역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중 진화의 확대를 위해서 시누크라고 하는 10,000리터 담수 용량을 갖고 있는 헬기를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철 산불에 공중진화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항공본부는 항공진화 헬기 점검을 마치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강원을 비롯해 경북까지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산림청은 물론 군과 지방정부, 소방, 경찰 간 긴밀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목난로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불이 나고 가옥의 불이 산림으로 번지는 이런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산하실 때는 화인성 물품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해 주시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678건에 달하며 산불로 확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외국산 과자와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 할인점 업주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과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도용해 시가 3억 원 상당의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7만 5천여 개를 해외 직구 물품인 것처럼 불법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품에는 질식 위험으로 유통이 금지된 위해 과자와 진통제 등이 포함됐으며 유통기한이나 한글 표시 없이 낱개로 매장에 진열돼 판매됐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이들이 편취한 관세 등 8,300만 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 직구 간이 통관 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30일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에게 올해 초과 이익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지급 규모는 상여 기초액의 208%로 책정됐으며 협력사 직원도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초과 이익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부산시가 29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3단계 복합개발사업 준공식을 열고 금융중심지 핵심 인프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3단계 시설은 지하 5층, 지상 45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시민공간을 갖추었으며 1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약 4천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금융공공기관과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가 입주해 금융해양 분야 기능이 강화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린 집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준공으로 생산 유발 효과 1조 495억 원, 취업 유발 효과 5,376명, 고용 유발 효과 4,311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